최근에 또 인터뷰에서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토트넘의 콘테 감독이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나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에서는 이 드디어 재계약을 하는 것인가?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발언을 한 거죠? 네, 로마전 이후에 인터뷰가 이제 풋볼 언더 매체에 실렸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용은 이제 뭐 행복하다. 우리는 진짜 잘해 나가고 있다. 계속 발전 중이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토트넘 생활이 이어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선수들도 좋아하고 파라티지 단장, 레비 회장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거 질문 자체가 뭐 계약 연장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11월 달에 왔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됐어 싶기도 한데 애초에 1년 6개월 플러스 1년 연장 옵션이 있는 네, 이런 그렇죠.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으로 따지면 지금 절반 정도 뭐 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콘테 감독이 지난 시즌 막판에 토트넘이 챔스 티켓을 못 따면 팀을 떠날 것이다. 뭐 파리 생제르맹 간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현지에서 돌았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챔스 티켓을 따고 지금 한국 그 프리시즌도 왔다 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수 영입도 나름 뭐 잘 되고 있고. 그렇죠. 네. 이런 와중에 또 좋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발언을 이 시점에 한 것이 재계약하고 연관돼서 많이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래서 지금 콘테 감독이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사안들이 이번 그 프리시즌 동안에도 잘 받아들여졌어요. 이를테면 한국 가기 전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적을 마무리 짓고 싶다는데 거의 뭐 그대로 됐고 그래서 한국 투어에 와서도 구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로마전 끝나고 한 얘기 역시도 콘테 감독의 어떤 재계약에 대한 청신호. 그 구체적인 뭐 추가적인 얘기 또 있습니까? 근데 원래 이제 콘테 감독이 뭐 워낙 불같은 사람이라잖아요. 뭐 네. 특히 이적 시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뭐 자리를 박차고 떠난 전력도 있었고 그래서 네. 이적 시장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 엄청 열정적으로 구단에서 지원을 해줬고 콘테 감독도 거기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면서 이제 뭐 이런 계약 연장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콘테 감독이 가장 아끼는 또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손흥민 케인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전술적으로도 그 두 선수를 많이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게 콘테 토트넘이고 근데 손흥민 선수는 너무도 순순히 그렇죠. 작년에 이미 계약을 네. 빨리 좀 해줘서 손흥민 선수는 사실상 뭐 떠날 일이 콘테 감독이 있는 동안 없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해리 케인인데 그렇죠. 해리 케인이 재계약을 아직도 안 했습니다. 작년에 맨시티 가네마네 하다가 프리시즌 합류 안 하고 늦게 합류해서 시즌 초반 망치고 나중에 결국 잘 회복을 해서 챔스 티켓 다른 데도 기여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직까지 계약 연장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케인의 어떤 그 고용 안정성이 네. 콘테 감독에게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 이게 두 개가 연관돼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뷰에서도 이제 관련된 발언이 나왔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최근에 연장을 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이제 선수들 재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언급된 선수가 다이어 그리고 케인입니다. 네. 네, 뭐 케인 같은 선수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선수, 우리 팀이 되게 중요한 선수다. 이런 선수와도 구단이 재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케인의 잔류 여부를 그만큼 이제 중점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케인의 이적설에 대해서 되게 지금 민감한 것 같은 보이는 게 최근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내년에 노린다 이런 이적설이 있었잖아요. 그거 전 처음에 듣고 아니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현지에서 오래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왜 좀 신빙성이 있냐면은 당장 영입한다는 게 아니고 내년 영입 이야기였거든요. 네. 내년 되면 이제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주 그럼- 싸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까지는 많이 반대한다고 해도 계약 1년 남은 상황에서는 이적료를 받으려면 선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적설이 나왔고 특히 나겔스만 감독이 특히 인터뷰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으니까 케인 되게 비싼 선수인데 한번 지켜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제 이적설이 더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콘테 감독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그렇죠. 매너 없다고. 근데 그거 네. 되게 무리한 거다. 그쵸. 다른 팀 선수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케인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던 네. 사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인터뷰에서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는다.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뭐 돈 필요 없다. 열정. 나도 열정. 저런 얘기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네. 그만큼 토트넘에서 일하는 게 재밌고
상대 동기부여가 많이 돼 있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케인이 재계약까지 만약에 있다면 뭔가 이렇게 좀 케인하고 콘테는 서로 신사협정을 맺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약서에. 그렇죠. 둘 중에 한 명이 떠나면 저기 뭐냐 그 바이아웃 조항을 발동하겠다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지만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축구라는 것은 결국 성적하고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개막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그럼 또 이제 될지 모릅니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 로든 선수 토트넘에서 거의 좀 활용이 덜 됐었던 조 로든 선수가 마침내 팀을 일단 떠났습니다. 네, 토트넘이 이제 방출 작업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데 드디어 방출 선수 소식이 하나 떴죠. 가장 중요한 놈이 안 팔리고 지금. 뭐 네, 이렇게 더 그렇죠. 네. 네. 아직 남아 있지만 일단 수비수 정리가 먼저 진행이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이제 로든이 스타드렌에 임대 이적했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네. 1년 임대고 2천만 유로, 한화로 268억 정도의 이적 옵션이 달린 이적이었습니다. 네, 완전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임대를 보내는 선수들은 가서 성장해 와라라기보다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일단 그렇죠. 가서 잘해가지고 좀 팔려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탄강 같은 경우에 이제 엎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이 스타드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김민재 선수 원래 거의 그렇죠. 네. 김민재 선수 영입이 거의 유력했던 걸로 알려졌다가 나폴리한테 뺏긴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현지에서 어떻게 김민재 선수를 평가하는지를 저는 좀 약간 간접적으로 약간 그렇죠. 스트릭 쿠션으로 알 수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나 어떤 위상이 현지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현지에서는 조 로든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테아테 선수가 또 영입이 되긴 했는데 네. 테아테 선수 이적료도 마찬가지고 로든 선수 완전 이적 옵션에 걸려 있는 이적료가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이랑 비슷하거든요. 네. 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돌려 확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 영입설이 있을 때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적설이 꺼졌을 때도 그렇고 저 정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실제 가치를 떠나가지고 토트넘에서 판단했던 스카우팅했던 그런 결과는 저 정도였는데 나폴리 와서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나폴리는 그 이상으로 본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팀이 옳았을지는 올 시즌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로든이 지난 시즌 리그 3경기밖에 안 뛰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막판에 뛴 것도 뭐 8분, 1분 이랬어요. 네. 그래서 거의 못 뛰었다고 볼 수 있죠. 뭐 사실 웨일즈 대표팀에서 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좋은 그렇죠. 선수긴 한데 어쨌든 콘테 감독은 필요 없는 선수를 분류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잘 이적을 본인에게도 좋은 기회가 뭐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 지난번에 저희가 뭔가 유리몸 되는 거 아니냐 했던 스킵 선수의 부상이 당초에는 이제 이 로마전 한 경기 못 나오는 거 아니냐 싶었는데 로마전 뛸 수 지금-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네. 알고 보니까 더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지난달 22일에 훈련 중 부상을 당해서 레인저스전 결장을 했었죠. 그때 이제 당시에 풋볼 런던에서는 되게 경미한 부상이다. 네. 뭐 로마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골드 기자가 앞장서가지고 막 유리몸 이런 거 아니다 하기에는, 말했었는데. 근데 로마전도 결장을 했죠. 그리고 1일 어제 다시 골드 기자가 풋볼 런던 기사를 썼는데 네. 이제 상세한 부상 내용이 알려진 것 같아요. 훈련 도중에 스터드에 발이 찍혔대요. 그래서 찢어졌고 몇 반을 꿰맨 걸로 알고 있는데 야, 누구한테 발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안 가르쳐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선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 2002 월드컵 앞두고 이영표 선수가 그때 차두리 선수랑 부딪혔나? 그래가지고 첫 경기 못 나왔었거든요. 네. 아무튼 근데 훈련 중에는 당연히 갖가지 뭐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튼 스키 같은 경우에는 동료와 어떤 과정에서 근데 생각보다 좀 그렇죠. 네.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당장 다음 주 이번 주말에 이제 개막전이 열리는데 사우스햄пт턴전이 열리는데 개막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뭐 풋볼 런던이나 조금 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뭐 트위터나 이런 현지 소식으로는 이게 단순 찢어진 게 아니라 뭐 골절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건 신뢰도가 낮은 소식입니다. 근데 뭐 그래서 조금 더 부상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다라고 아직- 보실 것 같고 네. 스킵은 사실 지난 1월달 다쳤을 때도 별 부상 아닌 것처럼 하더니 애초 계속, 네. 초기 진단 잘못돼가지고 결국 수술까지 했는데 참 이제 어린 선수인데 커리어가 완전히 막 떡상할 수 있는 위기란다 기회에서 기회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본인도 많이 애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벤탄쿠르도 그때 왔고 이번엔 또 이제 비수마까지 비수마. 왔기 때문에 본인이 주전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안 그래도 높은 상황에서 얘가 좀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AC 밀란이 계속해서 토트넘 수비수 뭐 한때는 은돈벨레까지 그렇죠, 기업하려고 얘기하셨죠. 했던 네. 토트넘이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안 산다고요? 네, 뭐 2일자로 이탈리아 1인 전문 매체 자누카 디마르지오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밀란이 탄강가랑 레길론 영입을 추진했던 건 맞는데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 수비수 압두 디알로로 선회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디알로 이 선수가 이제 왼쪽 풀백도 볼 수 있고 센터백도 볼 수 있는 선수라서 이 선수를 그냥 영입하는 걸로 네.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백업 자원으로 탄강가를 그렇죠. 데려가려고 했던 건데 탄강가가 이제 포백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모든 위치를. 근데 결국 이제 토트넘 쪽에서 좀 까다롭게 걸었던 것 같아요. 네, 뭐 탄강가가 조금 더 강하게 연결이 됐었는데 이적 옵션 차이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토트넘은 이제 임대 종료가 의무 이적을 원했고 이제 근데 밀란은 선택적으로 활약하는 걸 한번 보고 그렇죠. 네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어가지고 협상이 지연됐는데 이제 결국 밀란은 한 발 빼는 상황인 것으로 네. 보입니다. 아니 뭐 하다못해 뭐 다이어나 또 뭐 벤데이비스급도 아니고 탄강가를 의무조항 들어가지고 임대 보내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사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토트넘에서 해결을 할지 앞으로도 계속 좀 선수들을 많이 덜어내려고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남은 그 이적 시장 동안에 어떻게든 더 선수들을 덜어내려고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토트넘 주요 소식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